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2020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 4월 25일경부터 수익금액이 큰 성실신고 대상자부터 그리고 외부조정 대상자, 자기조정 대상자 등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보면 신고 유형이 표기되어 있고 신고 방법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장부, 외부조정 대상, 성실신고 대상자 등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기준으로 나누는 건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는 신고 유형이 왜 나온 건지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신고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에 앞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전체 수익과 비용을 집계해서 총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 실제 발생한 매출과 각종 비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장부에 의한 신고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실제 순이익을 계산한 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이익은 매출에서 인건비, 상품 매입, 운반비, 접대비 등과 같이 한 해 동안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실제 발생한 매출과 각종 비용을 정리해서 신고해야 되다 보니까 장부의 작성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장부를 기준으로 세금 신고하는 부분도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문적인 장부의 작성이 어렵다 보니 세법에서는 매출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간편장부를 통해 조금 편리하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간편장부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가계부 적는 것과 같이 수익과 지출을 일자별로 항목별로 정리한 장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회계나 세무 지식이 없어도 수입이나 지출은 누구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식장부에 비해 편리하게 장부 작성이 가능한데요. 반면에 복식장부라는 것은 일정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와 달리 복식장부의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한 해 동안의 순이익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라는 것도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회계나 세무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사업자분들께서 작성하시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든 복식장부든 신고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득세법에서는 추계신고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말고 매출은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하지만 비용을 실제 비용이 아닌 추정 비용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바로 추계신고인데요. 추계신고는 수익금액만 확정이 되면 세법에서 정한 비율을 곱해서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장부신고보다 소득세 신고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법에서 추계신고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두 번째 기준경비율로 나뉘어지는데요. 단순경비율은 말 그대로 수익금액에 세법에서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곱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86%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경비율 제도인데요. 비용 중에 상품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하되 그 이외의 비용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 원이고 상품 매입 비용이 5천만 원, 임차료 1,000만 원, 인건비 1,000만 원이 발생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11%라고 하면 1억 원의 11%인 1,100만 원을 기준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순이익은 1억 원에서 상품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기준경비를 순차적으로 차감한 1,9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고의 기본 유형, 즉 간편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 기준경비율 이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온 신고 의무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복잡한 순서부터 나열해보면 제일 복잡한 게 복식장부, 그 다음 간편장부, 그 다음이 기준경비율, 가장 단순한 신고 방법이 단순경비율 제도인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수익금액이 높은 사업자에게 복잡하지만 정확한 순이익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수익금액 기준은 2020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직전연도 수익금액, 즉 2019년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업종별로 도소매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액 3억 원, 상품중개업, 제조, 숙박, 음식업종의 경우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 서비스 업종의 경우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복식장부 대상자 중에 직전연도 수익금액, 즉 2019년의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외부조정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외부조정 대상자라는 거는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되 반드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세무 전문가가 작성한 세무조정 계산서라는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신고 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신고하는 것은 안 되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한 무신고로 간주를 해서 가산세를 물리게 됩니다. 직전연도 수익금액 기준 도소매업 6억 원 이상, 상품중개업, 제조,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바로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올해 당해년도 수익금액이, 그러니까 2020년 수익금액이 도소매업 15억 이상, 상품중개업, 제조, 숙박업,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바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수익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로 하여금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전문가로 하여금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수익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관리가 무척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말씀드렸던 복식장부 작성 대상자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복식장부가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만약 복식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보다 엄격한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복식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봐서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식장부 작성을 통해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팁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간편장부, 복식장부, 외부조정, 성실신고 대상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추계신고 기준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업종별로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 수익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직전연도 수익금액과 당해연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수익금액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만약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당해, 그러니까 올해죠, 2020년 수익금액이 복식장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즉 2019년 수익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즉 2020년 수익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품중개업, 음식점, 숙박,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익금액 3,600만 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고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직전연도 수익금액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익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수익금액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즉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요. 상품중개업, 음식점업, 숙박업,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단순경비율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단순경비율 대상자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추계로 신고하실 때의 구분이고요. 이분들은 추계 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순이익이 줄거나 손실이 발생해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실제 순이익이 적거나 손실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세금에도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는데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86%를 적용할 경우에는 순이익 14%가 되는데요. 하지만 나의 실제 순이익률이 14보다 적다라고 생각된다면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절세에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신고하실 때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비용도 고려해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실지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를 신고하는 경우 10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상계에서 종합소득세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장부 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관련해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고 유형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연환산 수익금액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 판단 시 수익금액은 연환산 수익금액이 아닌 실제 수익금액이고요. 별도로 연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판단은 연환산 금액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는 당해연도 업종별 수익금액은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신고 안내문에 있는 업종별 수익금액은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한 업종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신고된 업종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한 업체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통해 소득자별, 업종별 수익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이렇게 집계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업종별 수익금액이 파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신고용이 잘못 안내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흔히 있는 일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해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데 성실신고 대상자로 안내가 되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잘못 안내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신규 사업자인데 소매업, 해외 직구대행업을 하신 사업자가 매출을 1억 원을 신고하시면서 실수로 서비스업 코드인 749609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 경우에 서비스업의 경우 신규 사업자의 당해 수익 금액이 7,500만 원을 넘게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안내가 됩니다. 원래 업종 코드인 525105로 신고하셨을 때 소매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업종 코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업종 코드는 실질에 맞는 업종 코드를 기재하고 실질에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내문에는 기준경비율로 안내가 되어 있지만 실질은 단순경비율이 맞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업종 코드가 해외 직구 대행업이기 때문에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을 잘 소명하면 추가적인 세금 부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어떻게 신고를 진행하실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즉 장부신고와 추계신고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의 절세에 가장 부합하는 신고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결론 내리기 어려우시다면 주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